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예전에 저희 지식학연 할 때도 네. 한번 이제 오프라인 행사 할 때도 와서 한번 강의해 주셨었잖아요. 굉장히 이제 호응이 좋았는데 올해는 이제 불가피하게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제 네. 언택트 시대에 걸맞게 만나 뵙게 됐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 주제를 네. 에게해라는 공간 그리고 이제 그리스 사회 네. 이제 아테네 뭐 이런 식으로 잡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서구 사회 모든 문명의 모태가 되는 네. 그리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이제 거기에 앞서서 건축과 사회 어떤 건축이라고 하는 것과 공간 혹은 사회 이런 거는 이제 어떤 관계가 있을까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일반적인 얘기를 좀 해주시면 초보자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건축은 사람들 간의 관계를 조율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건축물 그러면은 어떤 뭐 대리석으로 만들거나 벽돌로 만든 어떤 물건을 자꾸 상상을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건축의 본질은 그런 하드웨어적인 틀이 만들어낸 공간 구조가 사람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하느냐가 되게 중요해서요. 어떤 특정한 건축 양식이나 건축 그전엔 이전 시대에는 없었던 새로운 빌딩 타입이 나오면은 그게 결국엔 그 사회를 구성하는 데 영향을 미칩니다. 어찌 보면은 그걸 거꾸로 계속 과거로 들어가다 보면은 맨 처음에 인간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지리적 환경이 만들어내는 공간 구조일 것 같아요. 그거부터가 사실은 시작인 거죠. 그리스가 아까 말씀하실 때 이번에 주제가 에게해와 그리스에 대한 이야기다. 그러면 그 에게해 일대 주변에 있는 자연 지리적인 환경들이 미치는 영향부터가 사실은 첫 단추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섬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어떤 산맥 같은 골짜기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러면 지역들이 나눠지게 되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다양한 지리적 환경에 의해서 그런 마을과 조그마한 도시들이 형성이 되고 다양성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것들끼리가 또 너무 떨어져 있어가지고 소통이 없지는 않잖아요. 연결도 돼 있고 당시에 배라고 하는 그 기술이 어느 정도 발달해 있기 때문에 다 하루 내에 갈 수 있을 만한 거리에 그런 폴리스들이 위치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다양성과 또 융합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지리적 환경이 만들어지고 거기서 가까이에는 뭐 수메르 문명도 있고 이집트 문명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 문화를 흡수를 하는데 제국과는 좀 다른 자연 환경이 흡수가 되면서 변종이 드러날 수밖에 없고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새로운 건축 양식도 만들어지게 되고 그게 또 이 사회를 구성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그 어떤 일종의 공진화 같은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스 정치적 공부하셨죠 따로?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이게 왜냐면 대부분 를 개괄하거나 그리스 정치사를 쓴 책에 1장에 나오는 게 그래요? 지리와 기후예요.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 역사의 핵심은 그들이 폴리스라고 하는 정치 체제를 가지고 소위 말해서 이제 그걸 단위로 해서 국가 간의 어떤 관계를 형성해 왔다. 근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폴리스는 어떻게 구성됐느냐. 그게 결국은 그리스 사회가 갖고 있는 지리적 요인 방금 말씀하셨듯이 바다가 있는데 섬이 되게 많고 그리고 이제 육지는 산맥이 굉장히 많아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거대한 국가를 만들기에 굉장히 불합리한 조건, 불리한 여건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작은 공동체들이 발전했다. 그게 폴리스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 사회가 갖고 있는 굉장히 자기들만의 독특한 특징이 페르시아나 이집트나 이런 데랑 다르게 형성됐다. 그게 항상 첫 장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뭔가 읽고 오셨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거 저는 그냥 제러드 다이아몬드 교수의 영향인 것 같아요. 지리적인 환경에 의해서 사람들이 사회나 문화가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사조가 있잖아요. 저는 약간 그런 건축가이기 때문에 그런 추종자인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 이제 그리스 사회가 갖고 있는 어떤 특정한 건축 양식이나 이런 걸 보면 그것이 결국은 그리스 사회를 반영하는 동시에 그 그리스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이냐를 어떻게 보면 사람들과 공유하고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그런 건축물을 만들게 된다 이제 이런 거죠. 그렇죠. 되게 재미난 게 그리스 건축을 보면은요. 그리스 신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톡톡톡 튀어나온 것들이 있어요. 꼭대기에 건축 용어 정확하게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하도 옛날에 배워서 근데 그게 나온 이유는 그게 석가래를 형상화시킨 거거든요. 나무로 건물을 지으면 석가래가 당연히 나오게 되잖아요. 그렇죠. 서마 부분을 보면은 근데 이 사람들이 나무로 건물을 짓던 사람들이 돌이라는 재료를 쓰게 되면서 그 형태는 그냥 따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리스 시대에 만들어졌던 신전 건축이나 이런 걸 보면은 이 사람들이 약간 과도기적인 과정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예전에 농경 사회 시작하고 그러고 나서 나무로 대충 오두막 짓던 사람들이 이쪽 바다 건너편에서 넘어온 제국 건축, 이런 돌이라든지 거대한 스케일의 건축이 들어오면서 다른 재료로 과거에 있던 디자인을 합치다 보니까 옛날에 디자인 스타일 같은 것들이 옛날 그런 양식들이 남아있는 것들인 거죠. 굉장히 재밌네요. 네. 혹시 그리스 건축 양식 중에 내가 정말 좋아하는 약간 건물이나 뭐 네. 양식은 이런 거다 이런 게 혹시 있으신가요? 원형극장입니다. 원형극장. 네. 저는 그게 그 이전의 국가와 그 이후를 나누는 아주 결정적인 분기점이라고 생각해요. 네, 왜냐면 그 전에 인류 초기의 최초의 문명이라고 할 수 있는 수메르 문명을 보면은 이제 우르크가 최초의 도시고요. 한 인구는 3,000명 정도 되는데 5,000명 정도 되는군요. 근데 우르라는 그런 도시 국가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분들이 만들었던 되게 훌륭한 그러니까 기존에 없었던 양식은 지구라트 신전이에요. 그러니까 진흙으로 벽돌을 만들고 한 높이 50m 정도 되는 이런 피라미드 같은 걸 쌓았습니다. 근데 이 피라미드와 다른 점은 피라미드는 물론 이거보다 뒤늦게 만들어졌고 했고 피라미드는 무덤이잖아요. 사람이 쓰는 게 아니죠. 건물 자체가. 근데 지구라트 신전은 이렇게 높이를 만들어 놓고 그 꼭대기에 신전이 있어요. 각각 도시마다 그게 하나씩 있는데 거기에 제사장이 이제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만든 이유는 그 지역이 다 평지로 돼 있지 않습니까? 평평한데 그런 50m 높이의 건축을 만들면 높이 차이에 의해서 권력의 위계의 차이를 만드는 거예요. 밑에 땅바닥에 있는 사람들은 위에 꼭대기에 있는 사람을 다 올려다볼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누군가를 올려다보면 그 사람이 나보다 높은 존재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왜 펜트하우스도 꼭대기고 회장님 방 다 꼭대기층이에요. 그러니까 다 올려다봐야 되는 시점이 되면서 이 제사장의 권력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걸 모든 사람한테 자연스럽게 그렇죠. 이 건물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군요. 그렇죠. 내가 너보다 위에 있다. 특히나 또 거기 올라가면 자기의 편집된 모습만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원리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올려다보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권력이 된다. 두 번째는 시선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 권력을 갖는다. 요즘 이제 뭐 유튜브나 방송의 스타나 이런 분들이 결국은 시선을 받는 사람들. 그 원리를 건축으로 적용한 게 지구라트인데 원형극장은 그거를 완전히 뒤집은 케이스예요. 원형극장의 구조를 보시면은 이게 반원형으로 돼 있고 무대가 있잖아요. 그렇죠. 모든 객석들이 삥 둘러가면서 무대를 바라보게 돼 있으니까 무대에 서는 사람은 권력을 가져요. 그건 마치 지구라트 꼭대기에 올라간 제사장과 똑같죠. 근데 그 사람이 권력자인데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그 무대에는 아무나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시작이 됐다고 볼 수 있고 또 하나 특이한 점은 사람이 시선을 받는 면에서 보면 무대에 선 사람이 권력자인데 사람의 눈높이를 보면은 관객이 더 높은 데서 내려다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려다보는 시점이니까 권력이 많은 사람이고 무대에 있는 사람은 시선을 받는 사람이니까 권력이 많은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게 서로 이퀄한 동등한 관계가 만들어지고 그것도 역시 자리를 계속 바꿀 수도 있고 그런 컨디션이 나온다는 거가 그전에는 정말 없었던 그런 공간 구조예요. 지금 말씀하신 걸 딱 들으니까 생각나는 게 아테네에 가면 그 푸닉스라고 하는 공간이 있거든요. 근데 그 공간이 지금 가서 보면 워낙에 이제 수천 년이 흐르다 보니까 다 무너졌는데 원래 만들어졌을 때는 딱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축대를 세워서 관객석을 굉장히 높이하고 그리고 이제 연단을 아래다 만든 거예요. 근데 거기가 바로 민회가 열리던 공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페리클레스라든지 뭐 키몬이라든지 하는 그리스 민주주의를 이끌어갔던 위대한 리더들이 다 이렇게 자기가 중심에 서기는 하지만 다 시민들을 올려다보면서 본인이 얘기를 하는 거고 시민들은 일개 시민에 불과하지만 높은 자리에서 자기들의 리더를 내려다보면서 그 얘기를 듣는 거거든요. 그게 지금 딱 원형극장하고도 생긴 게 똑같은데 그런 원리가 반영돼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게 그 사회가 다른 사회하고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그리스 가면 너무 좋아하는 그 건축물이 많지만 저도 극장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디오니소스 극장이라고 하는 그 극장 자체가 그런 극장은 사실은 이제 푸닉스 같은 곳은 어떻게 보면 이제 민회가 열리는 정치적인 공간인데 디오니소스 극장 같은 거는 사실은 이제 비극이라고 하는 어떤 예술 작품이 공연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 그리스의 극장도 사실은 제가 배우기로는 어떻게 보면 기존에 없던 예술을
뭐 표현하는 어떤 방식으로서 네. 그런 극장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던데. 그거는 뭐 문학을 전공하신 분이 저보다 훨씬 잘 아실 거니까. 네. 근데 저는 그 보통 극장, 그리스에서 극장을 만들 때 세팅의 원칙 중에 하나가 네. 항상 도시를 배경으로 좌석 배치를 한다고 들었어요. 예. 그래서 객석에 앉으면은 스테이지 뒤쪽으로 뭐 아테네 경치가 보인다든지 자기들의 삶의 그 광경들을 배경으로 쓸 수 있게끔 하고, 그게 일단 특징적이라고 저는 배웠고, 또 하나 다른 점이라면 저는 거기서 상영하는 것들이 비극이 되게 많았다는 것도 네, 맞습니다. 비극이었죠. 네. 예. 그러니까 인간의 어떻게 보면 희로애락이 있지만은 비극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인간의 유한성도 느끼게 해주고, 그러면서 그걸 통해서 결국에는 똑같은 감정을 느끼게 하는 거잖아요. 비극이라고 네. 하는 거가 그 누구나 다 거의 공감을 하고, 그러면서 그 공동체를 한 마음으로 만들 것 같아요. 요즘에는 다 유튜브로 다른 프로그램들을 보시면은 저 때만 하더라도 허준 같은 드라마가 60% 모래시계 이런 거 막 엄청나게 만들어요. 네, 그렇죠. 전 국민이 거의 다 보는 드라마. 네. 전 국민이 그 드라마 다 보면은 다 그때는 한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통해서 이 공동체를 하나의 마음으로 묶었던 게 아닌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거를 봤던 비극이든 뭐든 그거를 그 공간에서 본 사람들과 그걸 보지 않은 사람들은 딱 나눠지는 거예요. 공동체 의식이라는 게 시공간을 네. 공유를 할수록 생기거든요. 스토리를 그렇죠, 공유하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유발 하라리 교수가 얘기한 게 사피엔스가 네안데르탈린을 압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공통의 이야기를 믿었기 때문이다. 종교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로 결집돼서 집단의 규모가 커지고, 그래서 경쟁 정도를 이제 물리칠 수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똑같은 원리를 쓰는데 그런 종교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네. 비극이라는 그러한 연극적인 요소를 써서 하나의 스토리를 보고 그걸 공유하면서 이렇게 한 집단의 힘을 키워갔던 것 같아요. 근데 과거에는 우리가 그런 거를 공간적으로 항상 표현을 하는데 과거의 종교는 알타미라 동굴의 벽화를 그렸잖아요.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는 그 최초의 종교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자기 머릿속에 있던 토테미즘을 벽화라는 미디어를 통해서 그 공간에 들어가면 아, 여기는 딴 데구나 이렇게 믿게끔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 자기네들이 숭배하는 뭐 오록스 같은 큰 소를 그리고 거기서 이 공간에 뭐 들어가면서 자기가 신과 소통하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을 들게 만들었다면, 그리스 사회에 와서는 그런 극장을 만들던 해가지고 거기서 연극을 상연하면서 그러한 또 다른 시공간을 만들고 그 시공간에 함께 했었던 사람들은 같은 공동체가 되게 만드는. 근데 원리는 같지만은 약간 형식이 조금 달라지고 세련돼지고. 사실은 그게 지금까지도 쓰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지금까지 현대 사회에서 똑같이 야구 경기도 네, 얼마 전에 그렇죠. 끝나고 보면 다 딱 그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그거를 그대로 답습해서 로마가 이게 180도로 관객석이 있던 거를 360도로 그렇죠. 돌아가게 해서 네. 원형 경기장을 만든 거고, 스테이지가 좀 더 라이브한 검투로 바뀐 거고, 그리고 황제들의 자리도 그 관객석 중에 하나로 들어가게 되고. 네. 그러니까 그게 다 그 연장선상에 있는데 그 시발점이 그리스인 것 같고, 그런 그 비극을 만들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예술사 쪽으로도 보면 저도 이제 뭐 주어들은 풍월이지만 근데 보면 그리스 비극이라는 게 예술사에 있어서 혁명적인 게 그 전까지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술이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제 아주 소수의 권력자 혹은 네. 왕, 사제들이 어떤 은폐된 혹은 이제 아주 은밀한 공간에서 밥 먹다가 이렇게 여흥으로 즐기는 거 있잖아요. 춤추고 노래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예술이었는데 네. 그리스 시대에 와서 그들이 그것을 태양 아래로 끄집어냈다라는 거죠. 소수의 권력자가 아니라 네. 모든 시민을 위한 예술로.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예술사 쪽으로도 무지 혁명적이고, 그게 가능했던 게 결국은 아테네가 민주주의 국가였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추구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도 네. 맞는 것 같아요. 네. 사회는 항상 발전을 할수록 그러한 특별한 이벤트들이 그 규모가 커지고 오픈되는 것 같아요. 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저는 그 유대교와 그 예수 이전과 이후로 나눠요. 예.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것도 유대교가 했던 거, 솔로몬 성전을 짓는 걸 보면은 성전을 짓고 그 안에서 결국엔 옛날에 종교적 의식이라는 게 동물 죽여서 피 흘리고 제사 불태우고 그 연기 내고 하는 건데, 그거는 몇 명의 제사장만 하는 행동들이었고 네. 그 장막 안에서 이루어지는 행동이었다면은 이거가 더 오픈된 바실리카 같은 큰 건물에서 사람들 예배하는 집회로 바뀌고 점점 규모가 커지잖아요. 네, 예, 예. 그러니까
큰 흐름은 모든 문화나 예술이나 정치나 다 이렇게 파퓰리즘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점점 대상의 숫자가 커지는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인류 발전 과정이기도 한 거네요. 그거에 이제 중요한 그 길목마다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게 그리스에서는 어떤 원형 극장 같은 것들 이런 걸로 확실하게 드러났던 것 같고 어찌 보면은 그게 계속 발전을 해서 현대 사회에 와서는 유튜브 채널 같은 게 그 역할을 한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또 다른 어떤 사이버 스페이스, 그러니까 인터넷 가상 공간 안에 그런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고 사람이 누구나 접속할 수 있는 걸 만들었다는 거가 공간 기술이 발달하면서 우리가 건축으로만 만들던 시공간을 다른 차원의 하나 만들 수 있게 된 거죠. 원리는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BTS 같은 그런 이제 그룹이 정말로 이렇게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정말 이 세계적인 스타가 순식간에 될 수 있는 게 여기 이제 유튜브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그렇게 됐다 이런 거죠. 어찌 보면은 그런 스타들은 결국엔 그 사람이 대단해서 만들어진다기보다도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은 그런 스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클 잭슨 같은 어마어마한 월드 스타가 만들어진 것도 MTV라고 하는 TV 케이블 방송이 있었기 때문에 뮤직비디오라는 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정도 클래스의 아티스트이자 싱어가 나온 거죠. 인터넷이라고 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비틀즈를 뛰어넘는 BTS가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런 인프라를 만드는 게 공간적인 인프라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데 사회적 현상을 만들어내고 사회를 성숙시키거나 뭐 스타를 만들거나 근데 그런 면에서 그리스는 이전에 있었던 다른 제국과는 좀 차별화된 공간을 만들 수 있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얘기도 정말 와닿네요. 왜냐하면 그리스가 그런 극장을 만들고 비극을 시작하면서 탄생시킨 위대한 비극 작가가 뭐 소포클레스, 아이스킬러스, 에우리피데스 그 전에 있던 게 아닌데 결국은 그 공간이 그 시스템이 구축되면서 그들이 오늘날까지도 진짜 이름을 날리고 있는 그런 비극 작가로 남게 되는 거다. 이런 거네요. 맞습니다. 굉장히 참 흥미롭기도 하고 그리스가 그래서 참 대단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